한국 공군이 일본에 밀린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전투기 숫자를 꼽습니다. 일본이 더 많이 가졌으니 우리가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려는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같은 F-35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F-35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깊이 정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골라 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이 일본에 밀리는 진짜 이유는 전투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비행기인데 일본 것은 일본이 알아서 운용하고 한국 것은 미국이 풀어줘야 비로소 온전히 쓸 수 있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의 격차가 아니라 구조의 격차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전투기를 몇 대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똑같은 전투기를 두고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단순히 F-35를 몇 대 더 사는 것만으로는 이 격차가 결코 메워지지 않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표면에 드러난 숫자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F-35는 모두 147대입니다. 통상 이착륙형인 A형이 105대, 여기에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B형 42대를 더한 숫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추가 도입분까지 합산한 규모입니다. 반면 한국 공군의 F-35는 A형 60대 계약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사고로 잃은 일대를 빼면 현재 운용 중인 기체는 약 59대 수준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밝힌 자료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2차 도입분 20대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이 가진 F-35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량 A형뿐입니다. 여기에 4세대 후반의 주력기까지 함께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일본은 F-15J 계열을 약 200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15 K-슬래미글은 약 60대입니다. 스텔스기인 F-35와 이 F-15를 한데 묶어 이른바 하이엔드 전력으로만 비교하면 한국이 대략 120대인데 비해 일본은 350대 안팎에 이릅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약 3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하이엔드 전력에서의 격차가 중요할까요? 스텔스기는 단순히 비싼 전투기가 아닙니다.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은 채 가장 먼저 적진 깊숙이 침투해 방공망을 열어젖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창끝인 셈입니다. 휴전선과 맞닿아 종심이 짧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창끝의 숫자와 질이 더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군용기를 종류 가리지 않고 전부 합쳐보면 보유 대수 자체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세계 순위로도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이 정리한 2025년 연감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KF-16과 국산 FA-50 같은 기체까지 모두 포함한 머릿수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앞섭니다. 그런데 막상 하이엔드 영역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우위가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아예 없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F-35B-42대입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또는 함정 위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체인데 한국은 이와 연계됐던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기대를 거는 카드가 있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다만 이 기체는 5세대가 아니라 4.5세대로 분류되고 양산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벌어져 있는 하이엔드 공백을 메우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F-35A인데 한국과 일본의 계약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소유의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자국이 도입한 F-35A 가운데 상당수를 자기 나라 공장에서 직접 조립해냈습니다. 이른바 최종 조립 라인 FACO를 국내에 두고 운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기체를 깊숙이 뜯어 손볼 수 있는 창정비 권한을 확보했고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일본은 자국의 F-35에 미국제가 아닌 무장, 예컨대
유럽이 만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하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부품 또한 절반 이상을 일본 안에서 생산합니다. 여러 언론이 공통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기체를 완제품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핵심 기술의 이전은 받지 못했고 전투기를 나중에 성능 개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무장도 미국제만 달 수 있도록 운영 소프트웨어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기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창정비는 그동안 권한이 아예 없었고 청주기지의 국내 정비 능력을 갖추는 작업도 2027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밝힌 일정입니다. 심지어 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F-35의 부품을 다른 기체에서 떼어다 메우는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차이는 평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기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체는 쓰면 쓸수록 고장이 나고 부품이 닳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군대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띄울 수 있는 기체가 한 대씩 줄어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F-35는 명실상부 일본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F-35는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미국이 빌려준 전투기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종, 같은 외형, 같은 성능을 가진 기체인데 한쪽은 스스로 조립하고 정비하고 무장하고 개량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모든 단계마다 미국의 손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도입 수량이 적었고 협상 방식도 수의계약이었던 탓에 일본만큼 유리한 조건을 따낼 협상력 자체가 약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굳이 일본만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핵심만 추려 소수 정예로 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효율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다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바로 이 운용의 구조라는 지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투기를 일본만큼 숫자로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온전히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먼저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창한 자주국방 구호를 꺼내기 이전에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투기에는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띄울 수 있는 기체가 몇 대냐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체를 장부에 올려두었다 한들 정비를 받느라 경납고 안에 발이 묶여 있다면 그 기체는 그 순간만큼은 전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급과 부품 그리고 정비 권한을 우리가 직접 쥐고 있지 못하면 막상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의 필요와 일정에 맞춰 바로바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쪽의 부품 공급과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부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전투기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자주국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더라도 단지 언제든 띄울 수 있는 전력을 더 확보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아도 우리가 온전히 운용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대를 장부에 올려두고 절반밖에 띄우지 못하는 공군보다 60대를 가지고도 그 대부분을 언제든 띄울 수 있는 공군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 권한과 보급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에어쇼에서 박수를 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투기의 숫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전력을 떠받치는 토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투기를 더 많이 가지는 것 자체는 두말할 것 없이 큰 힘입니다. 작전 계획을 짤 때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기체가 많아지고 한 번에 더 넓은 지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출격 횟수, 이른바 소티를 늘리는 데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주는 힘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투를 전투기만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전투기 한 대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급이 받쳐주어야 하고 정비가 받쳐주어야 하며 편대와 대대,
나아가 기지라는 단위로 함께 움직입니다. 기지 전체의 운용 효율까지 한데 묶어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전투기가 진짜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전체 전투 효율과 작전 성공률을 모두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스스로 보급하고 유지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전투기는 부품 한두 개로 뚝딱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려 수천 가지에 이르는 정밀 전용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체입니다. 그 전체를 정비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 또한 엄연히 전투력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전투기로 더 넓은 하늘을 감당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가동률과 운용 효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작전을 한두 번 치르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30년, 그 이상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나가야 하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미 가진 전력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